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 신인상과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KT의 안현민이 구단 역대 연봉 최고 인상률 기록을 세우며 지난 시즌 3,300만 원에서 445.5% 인상된 1억 8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는 주축 선수들의 연봉을 대폭 삭감했는데요. 김도영은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줄어 50%가 줄어든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됐고 마무리 투수 정혜용도 3억 6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선발 이일이는 4천만 원이 삭감된 1억 3천만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반면 베테랑 외야수 김호령은 1억 7천만 원이 오른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2026 시즌 프로야구 2군 리그에 참가하는 울산 웨일즈가 변상권, 김도규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1군에서 뛰었던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와 고바야시 주이 등 26명의 트라이아웃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동엽과 국회성 등은 빠진 가운데 울산은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로 9명의 선수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가까스로 8강에 오른 이민성호가 이라크를 2대1로 꺾고 D조 1위에 오른 호주와 오는 18일 8강전을 치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이 2년 연속 주장완장을 수비수 김영권에게 맡겼습니다. 울산 구단은 지난해 주장 김영권을 비롯해 부주장 정승현, 이동경 등 2026 시즌 주장단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 남자 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뛰게 됩니다. 한국농구연맹 KBL은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규정을 2명 보유, 1명 출전해서 다음 시즌부터 2명 보유, 2명 출전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황금 콤비 서승재, 김원호조가 인도 오픈 첫 경기를 앞두고 부상 여파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일간스포츠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 기자님이 소속이 생겼습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취업 보기기를 잘 해가지고 네. 또 소속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한국에서 열심히 또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직급이 부장님이시던데 그럼 이제 이건 기자 말고 이 부장님으로 부를까요? 아닙니다. 그냥 기자가 났습니다. 서울 자가 이부장 그런 건가요? 뭐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기자하면 원래 그 발품 스토리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발품은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겠네요. 네, 이제는 뭐 국내에서 또 많은 또 스포츠 스타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또 발품 스토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이제 월드컵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 후보지는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그 월드컵 베이스 캠프를 놓고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일단 가장 큰
기준점 중에 하나는 고지대일 것.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경기를 펼칠 과달라라 자체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고지대에서 이 적응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거기는 산소가 조금 더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 차라리 1차전과 2차전을 치르는 그 과달라라 거기 근처에서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이제 참자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 베이스 캠프 후보지로 과달라라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제 심도 높은 논의를 해서 이쪽으로 일단은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과달라라 말고 다른 쪽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결국 과달라라가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고지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니까 아마 그런 결정이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명보 감독은 유럽 출장 떠난다면서요? 맞습니다. 계속하는 얘기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예년에 다른 월드컵 준비를 할 때는 한 1월 정도에 한번 소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전지훈련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전지훈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팀의 유럽파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국내파는 좀 축구협회에서 다 불러 소집을 할 수 있는데 유럽파를 빼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소집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지금 K리그는 쉬고 있고요. 유럽 축구는 진행되고 있으니만큼 유럽파들을 가서 직접 점검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경기 자체는 영상으로 봐도 되고 선수들이랑 연락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직접 코칭 스태프와 또 홍명보 감독이 가서 선수들을 직접 만난다는 어떤 그런 스킨십의 제스처, 네네. 선수들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스처가 좀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로 참고를 할 수 있는 유럽 현지를 본다는 거. 뭐 김민재 선수, 이재성 선수 이런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곧 가장 전술이 발전되어 있는 유럽 현지 경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일거양득을 노리고 유럽을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또 최근 우리나라 유럽파들이 맹활약하고 있어서 가는 발걸음도 가벼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으면 이렇게 감독의 입장에서도 이 선수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상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 예.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방법들을 구상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올해가 딱 2026년에 들어서 우리 유럽파 젊은 피들도 그렇고 뭐 황희찬 선수, 김민재 선수 등등 저희 막 골 소식도 전하고 도움 소식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홍명보 감독의 유럽 출장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 특히나 이제 젊은 유럽파들이 맹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후배들의 활약에 자극을 받았을까요? 김민재 선수가 헤더골로 시즌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득점은 득점이고 당연히 이제 본 임무인 수비에서도 완벽한 수비를 보였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지점이에요. 네,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였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17라운드 경기였고요. 바이에른 뮌헨,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상대팀은 켈른이었는데 이날 뭐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선수 일부가 부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지친 기색도 있어서 사실 쉬운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제골을 내고 끌려갔는데요. 3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그 역전을 만드는 골, 2대2를 만드는 득점을 김민재 선수가 머리로 넣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비가 아주 완벽할 정도였는데 뭐 동료 수비수가 뚫려서 배후 공간으로 상대 공격수가 완전히 침투를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몇 발짝 뒤에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더니 뭐 슬라이딩 태클도 아니고 그냥 어깨를 넣어서 공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김민재 선수 특유의 굉장히 빠른 주력과 좋은 판단력. 여기서 이제 유럽 사람들도 야, 쟤는 한국 사람인데 몬스터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던 거잖아요. 그 몬스터의 모습이 참 오랜만에 나오는 이제 네. 몸 상태가 좀 올라왔나 이런 좋은 기분을 들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한 경기로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오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부상엔 많이 털어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뭐 지난 시즌에 뭐 아킬레스 건염 그다음에 또 허벅지 근육 통증 여기에 또 최근에는 또 치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경기들을 좀 못 나오면서 이 김민재 선수의 그런 좀 위상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입지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새해 딱 들어서 처음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풀타임도 풀타임이지만 김정영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골에다가 정말 멋진 수비력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그런 대한 걱정을 조금 덜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직 한 경기 치렀을 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언제나처럼 뭐 이렇게 이적 시장이 개막하니까 이적설도 따라오던데요. 오늘 같은 활약이면 이적설을 뭐 잠재울 만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워낙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세계적인 강팀은 경기 숫자도 많고요. 주전급 수비수, 완전 세계 최고급의 수비수가 2명 아닌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3명 중에 1명인 김민재를 함부로 판다는 건 원래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소문이 나는 게 김민재 선수가 그 정도 스타니까 후보로 있는 자신의 상태를 좀 비관하겠지? 라고 유럽 언론들이 좀 짐작을 했던 건데요. 독일 매체들이 이제는 김민재 선수도 별로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팀도 만족하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좀 논조를 바꿨고요. 네. 김민재 선수 본인도 최근에 팬미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모든 선수들이 그 뮌헨 도시 인근의 소도시 작은 마을들로 가서 한 100명 정도 규모의 동네 팬클럽을 막 만나는 행사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 알프스 자락의 낙농업이 유명한 마을에 가서 소방울도 선물로 받고 네. 그 자리에서 난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거든요. 팬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적설을 또 진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현재 몸 상태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이강인 선수가 지난해죠. 이제 12월 18일에 그 이제 플라멩구하고 했던 카타르에서 했던 국제 FIFA 인터컨티넨탈컵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을 했다가 거기서 허벅지를 다치면서 전반 35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3경기를 계속 경기를 뛰지 못하고 결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개인 훈련을 하는 모습이 이제 뭐 구단 뭐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그래도 개인 훈련 정도 하면 2-3주 정도까지는 길게는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개인 훈련 통해서 빨리 복귀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PSG가 또 이강인 선수가 없는 틈을 타서 없는 사이에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PSG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복귀가 상당히 시급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강인 선수 부상 이후에 계속해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요. 파리 FC와 쿠드 드 프랑스 32강전에서 PSG가 맞붙었는데 패배했어요. 네, 파리 FC 뭐 이름 그대로 파리 생제르맹과 마찬가지로 파리를 연결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더비 라이벌이긴 한데요. 거의 2부에 있다가 이번에 일부러 오랜만에 올라온 팀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더비 라이벌이라고 해도 보통 뭐 한국 서울로 치면 강북 강남 이런 느낌으로 경기장이 약간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두 팀의 경기장은 진짜 뭐 아파트 옆동 정도로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치열할 기분이 들 수 있는 그런 더비 라이벌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전력차가 크기 때문에 패배한 건 좀 충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이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잉글랜드 컵 대회에서는 일부 팀인 크리스탈 팰리스가 6부 팀에 패배하기도 하고요. 6부요? 예. 요즘엔 이런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 휘말려서 역시 파리 생제르맹도 이변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뭐 빅리그 감독들이 줄줄이 해임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면은 엔리케 감독의 입지도 불안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엔리케 감독이 뭐 챔피언스리그, 리그 등등등 해서 쿼드러플 4관왕을 했는데 일단 엔리케 감독에게 있어가지고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에 있어가지고 리그 앙 우승은 이게 무슨 업적이 아니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흡사 최근에 그 레알 마드리드가 사비 알론소 감독을 경질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도 리그에서 우승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특히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2등으로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리그 앙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랑스거든요. 사실 뭐 예전 같으면 파리 생제르맹과 선두 경쟁을 하는 팀은 뭐 올림피크 마르세유나 올림피크 리옹이나 이런 팀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랑스가 1위를 하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2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프랑스 내부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의 뭐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리그앙에서는 조만간 역전을 이뤄내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기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아모린 감독을 경질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엔리케 감독을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건 이제 사실은 조금이라도 입지가 불안하는 소문이 있는 유명 감독이면 전부 다 메뉴의 영입 리스트에 있다는 소문이지는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메뉴가 이제 감독을 찾는 그렇죠. 대표적인 강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가 감독을 경질했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후뱅 아모림 감독에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팀 개혁을 맡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아모림 감독이 아무리 성적이 안 좋아도 믿고 맡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에 구단 수뇌부, 구단 경영진과 좀 대립각을 세운 것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몇 번 했어요. 바로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까불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이 뒤에 올 감독한테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감독 대행 체제입니다. 네. 감독을 새로 세우긴 했지만 이번 시즌까지만 맡기는 대행 체제인데 그 대행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였던 마이클 캐릭이 맡았습니다. 네. 캐릭은 뭐 박지성 선수 있던 시절에 같이 뛰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또 스콜스 선수의 파트너이기도 했던 그런 중앙 미드필더인데 지능적인 선수였던 만큼 감독으로서도 상당히 지능적이고 잉글랜드 미들즈브러를 잘 이끈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릭스 퍼거슨 감독, 레전드 감독 시절에 어떤 정신을 되살려서 일단 수습을 해라라는 차원으로 선임한 것 같고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좀 더 명망 있고 더 이제 역량을 많이 입증한 정식 감독을 선임할 것이기 때문에 루이스 갤리키 감독은 현재로서 확률은 낮지만 그 밖에도 많은 명장급 감독들이 아마 후보 선상에 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감독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감독들이 있는데 일단 그 프리미어리그 내부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끈 뭐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지네딘 지단 감독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 여름이 끝나고 월드컵을 치르고 난 이후에 아마 많은 감독들이 대거 자리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취업 시장에 많은 후보자들이 나왔을 그렇죠. 때 네. 그때 고르겠다. 단 아마 위르겐 클럽 감독은 절대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감독만 제외하고는 많은 감독들이 후보로 지금 거론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파리 생제르맹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반전이 필요해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뭐 이강인 선수의 복귀가 반전의 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17일 날 토요일 날 경기가 있네요.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 자체는 뭐 아직은 현지에서도 전망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출전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좀 기대를 걸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가 릴인데요. 릴이 프랑스 상당히 강팀입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랑스라는 이변의 팀에 밀려서 2위고요. 릴은 4위입니다. 물론 4위와 파리 생제르맹 사이에 어떤 승점 격차는 7점으로 조금 벌어져 있지만 그래도 엄연한 상위권이기 때문에 빅매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요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파리 생제르맹 입장으로서는 전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강인 선수가 뭐 교체 명단 정도 들어서 막판에 조커로 좋은 활약해 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거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 이강인 외에도 많은 부상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전의 계기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유럽파 선수 소식으로 넘어가서 황희찬 선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대표팀에게는 분명히 커다란 희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울버햄튼이 감독을 교체하고요. 에드워드 감독으로 교체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즌 첫 승도 했습니다.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또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여기에 계속 황희찬 선수를 선발로 투입을 시키면서 뭐 풀타임 뛸 때도 있고 이러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황희찬 선수 도움, 골 이런 걸로 많이 보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물론 이제 그 FA컵 경기가 상대가 4부긴 해요. 슈루스베리와의 그 4부 이제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6대1로 승리를 했고 이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시즌 3호돔 최근 3경기에서 1골 2도움으로 상당히 상승세긴 하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가 계속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하면 몸 상태가 상당히 다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황희찬은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다치지 않고 쭉 한 6개월 정도만 제발 안 다치고 잘 끌고 가준다면 이번 다가오는 월드컵에서도 홍명보의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살아나고 있는 건 참 좋은 소식인데 근데 울버햄튼은 여전히 최하위권이잖아요. 네, 발동이 너무 늦게 걸리긴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승점 7점으로 네. 강등 확률이 뭐 통계에 따르면 99.27% 네. 90%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뭐 굳이 희망을 찾아보자면요. 얼마 전까지는 승점 2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를 거두면서 최근 3경기 무패로 승점 5점을 딴 거거든요. 네. 이런 흐름을 만약에 조금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면 비슷한 강등권은 다들 연패하기 때문에 조금만 연승하면 성적 확 오릅니다.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7위 노팅엄 포레스트와 승점차가 무려 14점이라 엄청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만약에 연승을 한다면 모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패가 아니고 연승이 필요한 상황이고 더욱더 황희찬 선수의 득점포가 절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젊은 유럽파들도 연일 공격 포인트 소식을 전하면서 월드컵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일간 스포츠의 이건 기자,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젊은 유럽파들이 최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선수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엄지성 선수 그리고 또 양민혁 선수 양현준 선수 이 순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스완지 시티에서 뛰고 있는 엄지성 선수가 FA컵에서 시즌 2호 골을 집어 넣었습니다. 물론 팀은 승부차기로 패배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 스완지 시티의 10번으로서 자신의 또 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득점력도 이렇게 발휘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신호자로 볼 수 있고 요즘 가장 좋은 선수가 바로 양현준 선수입니다. 셀틱에서 뛰고 있는데 이제 전임 낭시 감독이 있었을 때는 윙백으로 변신을 해가지고도 상당히 그쪽에서도 수비력과 그리고 공격력을 동시에 선보이면서 팀에 지금 셀틱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셀틱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그 낭시 감독이 경질되고 난 다음에 마틴 오닐 감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마틴 오닐 감독은 또 양현준 선수가 너무 기세가 좋다 보니까 윙으로 이렇게 또 이제 출전을 시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 최근 이 양현준 선수가 리그 4경기에서 3골 몰아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양민혁 선수는 포츠머스를 떠나서 챔피언십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설인 프랑크 램파드 감독이 이끌고 있는 코벤트리 시티로 이적을 했는데 이적하자마자 첫 경기에서 며칠 안 됐는데 바로 또 그 선발로 나서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활약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하는 게 이제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미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미래이자 현재이기도 한데요. 근데 현재는 이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좀 좁기 때문에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에 최종 엔트리에 들기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엄지성, 양현준, 양민혁 여기에 조금 더 앞서 있는 배준호까지 잉글랜드 2부와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뛰는 이 선 자원들 이 선수들이 상당히 좁은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의 주전급 2선 자원으로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요 선수들은 밀어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 다음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4명이 합쳐서 한 자리 아니면 2자리를 놓고 경쟁한단 말이죠. 누가 후반기에 상승세를 강하게 타느냐가 또 이제 3월 A매치에 뽑혀서 좋은 활약을 보이느냐가 북중미 월드컵 승선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유럽파들 소식으로는 또 어떤 뉴스가 눈길을 모았을까요? 이재성 선수, 정우영 선수가 둘이 맞대결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이제 받았습니다. 양 팀이 이제 2대2로 비겼는데 이 경기가 이제 베를린 정우영 선수가 뛰고 있는 그 우니온 베를린 홈에서 열렸거든요. 이때 또 정우영 선수는 교체 투입돼서 골을 넣었는데 정우영 선수 또 장인어른이 그 유명한 배우 이광기 씨거든요. KBS 드라마에서 이제 하륜으로 활약하셨던 하륜 이광기 선생님이신데 이광기 배우가 그때 또 경기장을 갔어요. 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SNS에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또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 이 경기에서 또 이재성 선수도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계속 18위, 17위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1승도 하고 그리고 또 승점 1점도 이렇게 올리면서 아직까지는 16위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에 정말 강등권에서 살아나왔던 그 이재성 선수의 매직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유럽파들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유럽 리그 소식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아까 앞선 대화에서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8개월 만에 알론소 감독을 경질해서 이게 큰 화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은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를 거쳤던 또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월드컵 우승 멤버였던 전설적인 미드필더였죠. 감독으로 변신한 뒤에 독일에서 무려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도 이끌었고요. 그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에른 뮌헨을 이제 2위, 3위로 끌어내렸었죠. 정말 감독으로서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이 알론소 감독을 누가 모셔가느냐.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사이에서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런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데려가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집권하게 해주겠지 싶었는데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이자 정말 촉망받는 전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특수한 환경의 팀에서는 뭔가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스타가 너무 많은 거죠. 네. 비니시우스 주니어로도 나 중심으로 전술을 짜라. 킬리안 음바페도 나 중심으로 전술을 짜라. 주드 벨링엄은 조용히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만 은근히 속에선 불만이 있고 스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 사공이 많은 배를 결국 성공적으로 조종하지 못했고요. 사실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우디까지 가서 열렸던 스페인 슈퍼컵에서 이제 바르셀로나에 져서 이제 우승을 놓친 뒤에 좀 사실 성적 괜찮은데 전격 경질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질이 아니고 본인이 사임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끌기 힘든 환경이니까 네. 본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뭐 경질이든 사임이든 확실한 건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알론소 체제를 끝냈고 아르벨로아라는 원래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였던 원래 2군 감독이었던 인물을 이제 감독 대행으로 올려서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이 아르벨로아 감독 선임 이후에 레알 팬들은 꽤나 크다란 물음표를 표를 했었는데요. 이 물음표를 확인시켜주듯이 아르벨로아 감독 데뷔 전이었던 레알 마드리드가 2부 리그 팀에게 패했습니다. 네, 코파델레이 16강전이었는데 2부 리그에 있는 알바세테에게 2대 3으로 졌습니다. 이제 아르벨로아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주말에 있을 그 라리가 경기를 앞두고 뭐 주드 벨링엄이라든지 음바페라든지 호드리그 이런 선수들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명단에서 제외했거든요. 근데 이게 방심이 독이 된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2대 3으로 패배를 하면서 데뷔전 에서 정말 안 좋은 그런 기록을 남겼고요.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이 아르벨로아 감독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고 리버풀도 뛰고 했지만 그냥 이번 시즌 남아있는 시즌 정도 원포인트 릴리프로 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 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첼시도 새 감독을 선임하고 경기를 치렀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리암 로세니어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고요. 찰턴을 5대1로 크게 꺾으면서 무난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건 전력차를 봤을 때 이길 것이 좀 기대됐던 경기였고요. 로세니어 감독은 이제 잉글랜드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흑인 감독이고 최근에 감독으로서 좀 총망받는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수야 이제 뭐 어떤 인종이든 다 상관없이 뛰지만 잉글랜드에서 감독이나 심판을 흑인이 하는 모습은 이제 시청으로서도 보신 기억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되게 적거든요. 특히 이런 명문 구단은 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인종 간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깰 수 있지 않을까. 그 첫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현지에서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감독 선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토트넘 이야기 살짝 해보도록 하죠. 이건 기자는 아무래도 토트넘 상황에 더 눈길이 갈 텐데 요즘 어렵잖아요. 네, 토트넘 뭐 계속 패배, 무승부 패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본머스 원정 가서 2대 3으로 졌고요. FA컵에서 아스톤 빌라에게 지면서 탈락을 했는데 리그에서 14위, FA컵, 리그컵 다 탈락하면서 지금 프랑크 감독의 거침마저도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손흥민 선수는 떠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신전 같은 느낌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이건 기자한테 네, 맞습니다. 좀 더 선전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해치통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이건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